오늘은 여기 있는 자료를 좀 보고 요거 지금 명의대여를 지금 20페이지 맞죠? 예. 그 명의대여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거래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의의를 보시면 명의대여는 타인에게 이때 타인은 이제 명의를 차용자에게 그 두 가지죠. 그 성명과 상호를 그죠? 상호를 주고 야, 네가 영업해 그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름도 중요하죠. 그죠? 요즘에 요즘에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기 많은 TV에 그래서 어떤 이름을 주고 또 상호를 주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름을 너무 남발하면 이제 사고 나죠. 근데 하여튼 이랬을 때 명의대여자하고 이렇게 주는 거죠. 명의 차용자한테 준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난 이름만 준 거다. 이름만 준 거다. 그럴 수는 없다. 그죠? 그런 얘기고. 또 판례도 24조 따라서 이렇게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요. 연대 책임을 졌습니까? 연대 책임져요. 그래서 또 제일 많은 게 또 그 건설업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을 할 때 면허를 대하는데 그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 다시 또 하도급을 해요. 그런 경우도 책임을 지는 거죠. 심지어 하도급까지 책임지는 거죠. 자, 이제 요건은 당연히 뭐 명의 사용에 허락을 하는 것이죠. 허락은 꼭 서면도 되고요. 구두도 됩니다. 되고요. 또 묵시적 허락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남이 그걸 쓰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묵시적 허락도 된다는 것이고 명의대여자는 물론 명의대여라는 것은 사실 상인은 이 사람은 상인이 아니어도 되죠. 상인이 필요 없죠. 명의를 쓰는 사람, 차용자가 상인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필요 없고요. 또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명의대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안에 어떤 산하 단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위로 했을 때는 지단체에서 이걸 알았다면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었다. 그건 책임지죠. 그죠?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어야가 아닙니다. 아니죠. 또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꼭 상인이 아니더라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출문제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의 책임에 들 때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필요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지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명의대여에 따라서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거든요. 보호인데 이때 제3자란 것은 그 명의대여했다는 사실을 이제 오인했을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그 제3자라는 것은 명의 차용자하고 거래를 한 직접 상대방을 말합니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또
보호 대상 아니다. 그죠? 물론 이때 명의대여자의 직접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영업상 채권을 양수한 자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 요 A가 B한테 되어 있는데 다시 B가 C한테 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B, C 외에는 책임 안 지는 것인데 우리가 요 채권을 얘가 양도했어요.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수인한테 책임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요, 그 제함자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는 것을 오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예컨대 냉면집 같은 경우 사람 이름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이제 따라서 제함자가 악의면 안 되죠. 그죠? 악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악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명의대여자가 그걸 입증하면 돼요. 근데 입증은 이 사람이 이 명의대여자가 야 네가 중과실이야라고 이게 입증을 얘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C는 야 명의대여 주장하면요, 여기 대여자는 너 중과실이야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인데, 우선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게 명의대여자가 안 되는 경우를 시험에 내요. 되기 때문에 예컨대 명의차용자의 거래행위가 아니고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죠.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죠. 여기 C가 상대방이 그 명의대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중과실이야. 그러면 책임도 안 집니다. 그죠? 또 이번에는 잘 나옵니다. 3번이 명의차용자야. 이 명의차용자가 예컨대 이 사람이 이 명의대여자가 뭐 예컨대 냉면집이었었어. 그죠? 옛날에 뭐 북한 사람 나왔던 냉면집 있었거든. 이름 쓰고. 그래서 그것처럼 했는데 이제 B의 직원이다. 이건 이제 명의 차용자의 사무 직원이죠. 이거에 대해서까지는 책임 안 집니다. 다시 한번, 이 명의 차용자의 그 직원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안 진다는 것이 상법상 명의대여자에 대해서 안 진다는 것이지 민법상의 명의대여는 돼요.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가 민법상의 경우에는 자기가 부린 사람, 자기 직원이 어떤 불법 행위했으면요, 그 책임을 집니다. 그죠? 그것은 일종의 뭐죠?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상법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이 표현을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의대여 했다는 것은요, 진짜 불안한 거야. 그죠?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그 박스 밑에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부담한 영업상 거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는 거 볼까요? 왼쪽에 세 가지. 예컨대 제일 많죠. 내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입찰 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 자격이 있는 면허권을 빌리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거래했을 때 만약에 채무가 있다. 그럼 당연히 명의대여자가 그 채무를 부담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또 두 번째, 이 호텔 경영에 대해서, 그죠? 명의대여자가 호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호텔을 합니다. 그죠? 그럼 B가 그냥 여기 나이트클럽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B가 상호에다가 무슨 호텔 나이트클럽은요, 마치 호텔이 그죠? 호텔이 쓰는 거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호텔 나이트라고 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똑같은 거다. 거기서 들어간 사람이 이건 호텔에서 운영하는 라이트구나 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명의대여자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영업에 동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호텔과 호텔 라이트는 같은 걸 본다, 사람들이. 예, 똑같은 거. 아까 면허가 없는 사람들, 뭐, 그런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기출문제, 명의대여는 거래 행위와 무관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진다? 아니죠. 예, 그 불법 행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법은요, 그렇게 뭐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막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게 딱딱 정리를 안 해놓으면요, 정말 나중에 뭐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죠? 지금 제가 사례를 이제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계속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약집인데, 다시 볼까요? 갑은 을에 대해서 자기의 상호를 써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을과 거래한 병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죠. 첫째, 이랑은요, 그렇죠? 갑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해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을과 갑이 연대해서 변제 책임이 있고요. 또 이때 허락이라는 말은 꼭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란 말은 뭐죠? 민법상 병은 갑과 을 중에서 누구한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연대죠, 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을이 병에게 우리가 돈을 갚았어요. 그럼 원래 연대는요, 보세요. 자, 갑이 야, 네가 얘한테 야, 명의대 했어. 근데 이 병한테 책임을, 그러면 원래 을은요, 명의를 대여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 둘의 책임은 연대 책임이 맞지만, 민법과 다른 것은 뭐예요? 을이 갚았으면 얘한테 구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구상은 안 됩니다. 그죠? 원래 명의를 빌리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구상할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명의 대여자 갑이 갚았을 때 을한테 구상을 합니다. 그지? 그죠? 따라서 을이 병한테 한 것은 뭐예요? 그건 자기가 원래 이행을 할 걸 이행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의 대여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그 제함자에 대해서 명의 차용자와 연대 책임이 있고요. 이러한 명의 대여자와 차용자의 책임은 우리가 여기서 연대란 말은 사실 민법상 얘기는 뭐 부진정 연대를 말하고 그 거래한 제함자는 그렇죠. 거기 양자를 택일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차용자가 한 행위만 책임지는 것이지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아까 봤었죠? 또 명의 대여자가 갚았을 때는 명의 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이때 부진정 연대란 말은 명의 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시켰다든지 시효 이익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명의 대여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판례. 그죠? 우리가 민법상 그죠? 민법상 이 갑이 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미치는 건 뭐죠? 이것은 우리가 기억나실래나? 우리가 보통 이경, 삼명, 혼소처죠? 이행의 청구, 경계, 상계, 혼동, 소멸시효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소멸시효 중단과 시효 입포기는 이거는 절대요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x가 y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죠. x가 y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거나 뭐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내가 그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샀다.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내부적으로 그거 알아. 내막을. 그러면 주식을 미리 사놓죠. 그럴 때 Y가 명의를 사용했다면 X가 자기 돈으로 자기 산으로 자기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명의만 Y 아니야? 그러면 그때라도 Y가 주주입니까? 우리가 이 명의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는요, 판례가 있죠. 판례는 실질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낸 사람 거야. 그죠? 우리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다르죠. 그죠? 약간 달라. 그래서 이 주식은 우리가 명의 차용자가 그죠? 주식 인수인으로 보고 그래서 판례 다시 한번 명의 차용자가 주식 인수인을 보겠다. 빌린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해서 대금을 낸 사람이 그 사람만이 실질적 주식 인수인입니다.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 할 때는 다르죠. 경매 같은 거 했을 때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유권을 얻지 않습니까? 경매할 때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주식은요, 대금을 낸 사람이 실질상의 주주래요. 그러니까 명의 대여자는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가면요, 주총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X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판례입니다. 물론 주금 납입에 대해서는 신주 같은 거 말했을 때 주금 돈을 내는 것은 연대 책임입니다. 그건 연대지. 그죠? 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식 인수 같은 경우는 다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X가 K라는 회사의 주식이 이제 11월 말에 신주 발행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딱 될 것 같아. 그래서 신주 발행하면요, X가 이 주식을 내가 10만 주를 받는 거죠. 5천 원에. 그러면 다음 달만 되면 이게 10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분위기가. 그러면 이때 얘는 이 회사의 투수한 개이냐. 그죠? 임원이라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자기 친구를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렇다 또 뭐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 10만 주에 대해서 돈을 내놔야 돼. 그럼 주금 납입해야 돼요. 그럼 주금 납입은 둘 다 납입해야 돼요. 연대로. 근데 주주는 뭐라고요? 주주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에요. 바지가 아니고 이건 실질살이에요. 실질살. 그래서 실질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명의에 대해 다 중요한 거 다 봤습니다. 자, 6번에 이제 상업등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상업등기법을 따로 공부합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상법상 조문에 있는 상업등기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일단은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이 자발적 의사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는 절대적 등기사항이 있고요.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그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보세요. 개인의 상호 보세요. 내가 개인사 콩나물집을 해. 그럼 내가 콩나물집을 하면요. 그 사람은 콩나물집은 상호 등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안 해. 개인 상인들은 상호 등기가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근데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개인 상호등기 같은 것은 본인이 상호등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일단 무슨 콩나물이라고 무슨 콩나물이다라고 등기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바꾸는 등기는 반드시 해야 돼. 제때 안 하면요 과태료 나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 등기상이라도 일단 등기를 한 다음에는 절대적 등기상이 돼버려. 이 표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따라서 상대적이란 말은 그 어떤 기업의 의사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또 그 상업등기의 그 창설조라는 것은 그렇죠. 제삼자가 그렇죠. 상업등기에 대한 효력은 선의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상인이 영업소를 본점과 지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도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본점에다가 또 등기하고 지점에서 등기를 하는데 우리 조문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에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은요 본점에서 하는 등기 중에서 주로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지점에 합니다. 바뀌는 게. 자, 상업등기 효력은요. 상업등기의 효력은 그 3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등기의 효력이란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등기의 효력은요.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하고요. 등기를 했을 때를 나눠보면요.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공시력이 있고요. 일단 등기를 하면은 그때 적극적 공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1항은 재밌어요. 조문이.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등기를 안 해. 소극적으로.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야. 그죠? 내가 등기 안 하면 그런 등기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내가 걔한테 말을 할 말이 없어. 그죠? 이게 이제 요 조문이 좀 어려워요.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을 때는 소극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공시력이. 근데 등기를 했을 때는요. 그때는 적극적 공시가 있어요. 그 등기를 안 하면요. 등기 안 하면 뻔할 수 있지. 안 하면은 선의 제함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죠? 주장할 수 없죠. 안 했으니까. 걔가 우리 회사에서 이사예요. 다 알아, 이사라고. 걔가 이사야. 꼭 등기해야 돼요? 안 할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이사야. 명함도 이사고요. 맞죠? 근데 등기 안 했어. 근데 걔가 제3자가 또 이사라고, 그죠? 그러면 등기 안 했다면요. 그러면 등기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그냥 이사를 걔한테 주장 못 할 수도 있죠. 예, 어떤 경우. 예.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세요. 그럼 등기를 안 했으면 선의 제함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그 얘기는 이게 반대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등기를 하면, 반대해서, 등기를 하면 선의 제함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문요, 약간 좀 이렇게 뒤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를 하면 선의 제함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조문에 없어. 없지만, 이 조문의 반대서사 나온 거예요. 볼까요? 따라서 보세요. 각주에 펼치시고 37조 1항의 반대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등기를 해요. 등기했으면 당연히 그 등기했으니까 선의 제함자에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 하나의 조문 안에 소극적 조문과 적극적 조문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 조문에서 어디서 나왔는가?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 등기를 하면은 선이라도 대항할 수 있다고? 와. 그러면 등기를 하면은 선의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2항이에요. 볼까요? 자, 등기를 했어요. 근데 제함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 수가 없을 때는, 정당한 사유로 알 수가 없으면요, 주장할 수 있대요. 걔한테 대항할 수 없대. 그러니까 회사에서 등기를 했는데 그 제함자가 선의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로 알 수 없었어. 그러면은 그 회사는 등기했더라도 대항할 수 없대. 이 조문이 또 아주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조문이죠. 우리가 등기를 하면 선의자에게 정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들고 나오면 난 할 말이 없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를 들고 나오면 난 할 말이 없다 그래요. 등기했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까요? 그 말이. 자, 등기 전의 효력. 우리가 지배인은요, 내가 A라는 지배인이야. 그럼 지배인 등기했어. 자, A라는 사람이 지배인이었어요. 그럼 지배인 A라고 등기했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잘랐어. 잘랐으면 뭘 해야 돼요? 잘랐으면 해임 등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해임 등기를 안 하면 계속 A가 자기가 그 영업소에 대한 계속 지배인하고 막 계약을 하면 계약을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해임 등기 안 했다면 그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 제함자하고, 그죠? 차를 마음대로 싸게 줘도 반값에 줘도 계약을 해도 계약서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이게 소효예요. 이제 다시 한번 지배인의 해임 등기 안 했죠. 그럼 등기 안 했으면 그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 제함자하고 계약을 했으면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지배인이라는 말은 뭐야? 지배인이라는 말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니까 원래 해임했으면 무권 대리인이죠. 근데 무권 대리인 주장 못하는 거지. 볼까요? 지배인 갑의 그 해임 등기를 안 해서 그걸 모르고 갑과 거래한 을에 대해서 영업주는 무권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반대로. 이번에는 A가 보니까 잘랐는데, 보세요. 해임을 했는데, 어떻게 또 계약을 또 했네? 걔가 실적이 없어서 내가 얘를 해임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버스를 10대 파는 거야. 해임했는데. 그럼 다시 나 해임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번엔 영업주 A가 갑이 자기가 지배인인 줄 알더라도 거꾸로 상대방은 무권대를 주장할 수 있어. 난 안 할래. 그 지배인 아니냐면서. 지배인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는데 나는 주장 못하는 거야. 그게 등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른 차이죠. 그죠? 그래서 뭐 표현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고래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번엔 등기했습니다. 자, 등기를 했을 때는 보세요. 등기에 적극적 공적이죠. 적극적 등기했다면은 등기한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있죠. 반대석상. 그런데 다만 등기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선의 제함자에 대해서는, 그죠? 그 등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지. 없다. 갑자기 또 이렇게 못해 나왔습니다. 자, 그죠? 없다죠. 예. 조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항에 이때 등기는 뭐 절대적이든 하나적인 등기 하든 일단 등기했으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 선의 제함자에 대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제함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니지. 알지 못한 경우는 대항할 수 없죠. 없죠?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문제를 위주로 해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판례는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를 안 했을 때는 손해 제한자에 대할 수 없다라는 그 37조의 소정의 제한자라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그 거래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재밌어요. 따라서 조세권에 기해서 조세 부과 처분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는 그런 대등한 지위가 아니죠. 또 높죠. 그러니까 국가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됐죠? 또 우리가 물론 이제 법인등기부에 뭐 이사 A, 감사 B 이렇게 이사나 감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사나 감사가 됐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법상 절차에 추정은 되죠. 뭐 그러나 지금까지의 등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최초에 하는 처음 어떤 마치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나듯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법인이 처음 생기는 등기가 창설적 등기입니다. 그러한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회사의 설립 등기하고요. 그죠? 회사가 처음 생기는 설립 등기와 또 그 회사가 A가 B가 합병하는 그런 합병 등기가 있습니다. 이런 합병 등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경우에 있는 상법 37조의 일반적 효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 상대적 등기사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보통 등기를 하면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 보호를 위해서 그 등기에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설적 효력이 있는 설립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립 등기를 한 걸 몰랐어. 몰랐다고 해서 회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죠?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창설적 효력은 설립 등기 했느냐, 합병 등기 했느냐 것은 네가 알든 모르든 합병된 거야. 설립한 거야. 그건 정당한 사유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정당한 사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등기한 다음에 이제 이념냐 문제하고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그 언더라인 친 거를 잘 보세요. 이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그죠? 그 상법은 뭐 이렇게 없는 걸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이 많아서 그렇지 뭐 없는 걸 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실등기. 뭐 부실등기다, 뭐 불실등기다 그러 하는데 39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부실이란 말은 뭔가 좀 등기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 깔려 있죠. 보면요, 고의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했어. 등기 한 자는 그 상위를 손해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등기 한 자는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요, 회사의 경우에 등기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대표이사 하는 거예요. 그죠? 대장이. 따라서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또 모르게 다른 등기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모르는 제3자한테는 그죠? 보호를 해야겠죠. 걔한테 당할 수 없겠죠. 그죠? 그것들 해. 그 다음에
자, 볼까요? 그 목차를 먼저 본 다음에 앞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 가나가 있는데요. 고의과 과실이 있고요.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우리가 고의나 중과실이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아니죠. 우리 조문은요, 중과실이 아니고 그냥 과실이야. 그죠?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요. 보통 상법은 뭐 선의 제함자 할 때 선의 속에 제3자죠. 거래 상대방. 그 거래 상대방은 제3자의 경우는 선의하고 중과실이 없을 걸 요구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3자 과실이 아니고 본인 과실이야. 신청인. 그죠? 과실이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감사가 원래 A인데 감사가 A인데 B라는 놈이 자기가 감사라고 돌아다녀. 그럼 B라는 놈이 감사라고 돌아다니면은 말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또 B가 감사 기간이 지났는데, 임기가. 방치했어. 그죠? 그럼 방치했으면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맨날 했던 법무사가 맡겼는데, 법무사가 또 없었대, 사무실에. 그런 말을 못했어. 근데 그건 자기 책임이지. 등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이에요, 과실. 따라서 꼭 중과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두 번째, 이때 과실은, 고의는, 등기 신청인이 고의 과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한 사항에 대한 등기한다는 것은 당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권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의 과실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인이 되고 지배인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지배인의 고의 과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례는 보통 회사 경우는요. 회사의 경우는 등기 신청은 대표이사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표사업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있냐 없냐는 고 대표사원이나 대표이사지 일반 이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똑같이 한 명 회사의 경우에 인적회사인데 부실 등기했어. 그럼 과실이 있냐, 고의가 있냐는 누구를? 그 대표사원이죠. 업무집행자. 그죠? 됐죠? 물론 아무리 부실 등기라도 그죠? 그렇지만 아예 제3자가 문서를 위조까지 했어. 문서를 위조까지 해서 등기했을 때는 책임이 없죠. 그거는 이제 대항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실 등기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39조에 대한 선의 제함자에 대한 대항할 수는 있습니다. 사망에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한 자는 그 다르다는 것을 선의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됐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없어요? 페이지가? 27페이지. 따라서 됐죠? 제3자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4번에 회사의 등기는 뭐 똑같습니다. 모든 등기는 사실 뭐죠? 공신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합자회사, 우리가 합자회사의 경우는 이제 투자자의 사원의 지분 등기를 하는데 이 사원 지분 등기를 이게 맞지 않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A라는 사람이 그죠? 그 지분이 많은 줄 알고 샀는데 그죠? 알고 봤더니 등기를 믿고 샀는데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될 수 없다. 그것들 판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봤었죠?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손해 제함자에 대항할 수 없는데, 이 세무서인 국가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요. 국가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국가는 동등한 지휘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는 제3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사 선임이라는 자, 우리가 이사는요, 우리가 자,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설립을 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사하고 감사가 기관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10억이 안 됐을 때는 감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요, 그 이후에는, 자, 설립한 이후에는요, 이사를 선임하는 사람은, 그 주주들이 합니다. 주주가 하는 거예요. 그죠? 주주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따라서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서 그 주주총회로 과반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의가 하자가 있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무효가 됐어.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그죠? 거래했으니까, 네, 그 사람은, 부실 등기지만, 유추해서 조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은 그 사람의 사임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이사다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판례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업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네요. 회사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 등기가 부실 등기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양수했더라도 그 지분을 양수한 걸로 볼 수 없다. 즉, 한 번에 합자회사는 이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됐으면 그에 관한 변경 등기를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나 등기되지 않은 무한책임사원이, 그죠? 그 등기부의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선의 제함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겠죠. 이때는 이제 등기 안 했기 때문에. 7번에 영업 양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업 양도라면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이 자산만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자산이라든지 뭐 경영권만 양도하는 거 그거가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고 요거는 영업 양도를 통해서 뭐 합병을 하거나 또 분할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 생기죠. 일단 합병이라든지 또 분할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사법상 또 개인 같은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개인 기업을 해요. 개인 기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게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를 하고 싶어서 이제 보통은 개인 기업이 매출이 한 10억이 넘어가면요.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법인으로 돌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설립등기 합니다. 그때 개인 기업을 이제 내단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 하면서 이건 사업자 등록을 이걸 폐지하고 없애고 이렇게 옮기죠. 옮길 때 이렇게 영업 양도를 이렇게 포괄적 영업 양도로 옮기면은 이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팔면 원래
뭘 내요? 부가세를 내는데 이거는 부가세를 안 내요. 같은 회사예요. 개인일자 협박이니까.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은데, 일단 영업 양도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영업 양도는요, 그냥 포괄적 영업 양도 계약서야. 한마디로 영업 양도는요, 영업 양도 계약서를 쓰는 얘기예요. 실무상은. 이건 하나의 채권이 채권. 그죠? 그런데 이제 A가 B한테 영업을 양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호텔을 합니다. 그죠? 또 유통업을 해, 유통을. 그죠? 그러면 보세요. 개인, 종류가 A라는 회사가 무슨 유통, 요 A는 사업자가 두 개예요. 개인 사업자가. 그죠? 이 모텔이라는 호텔도 하고 유통도 해. 근데 호텔이 이제 호텔을 팔려고 그래. 호텔만. 왜냐면 또 이게 또 다시 결혼하는데 또 뭐 모텔 호텔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어차피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팔어. 그럼 요 부분만에 대해서는 뭐죠? 이게 영업이 일부 양도냐 전부 양도냐 그러거든요. 이 경우는요. 개인은 이 하나가 다 영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파는 것도 전부 양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사 K라는 회사는요. 호텔도 하고 유통도 하고 출판도 해. 이건 하나의 회사 안에 영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파는 것은 요거는 일부 양도야.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이제 개념 보실 거예요. 영업 양도는 일단 영업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 어떤 일체의 영업 재산, 영업 재산이라면 이제 그 안에 동산, 부동산 다 들어갑니다. 땅도 되고 건물도 되고 그런 영업 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파는 거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팔아먹는 거죠 한마디로.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때 한마디로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호텔이 안 돼가지고 망해서 파는 것은 양도 아니에요. 이거 유지가 되면서 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면서.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보세요. 따라서 이 동의서이나 말은 기업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업의 계속성에 따라서 파는 거예요. 그죠? 또 영업 양도는요. 반드시 전부 이전은 필요 없고요. 아까처럼 뭐 어떤 조직만, 호텔만, 유통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일부만 옮기는 거가 되고요. 또 이것을 완전히 해체돼서 관두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넘기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업재산과 조직이 해체가 돼서 하는 것은 우리는 영업 양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뭔가 영업을 계속 하면서 넘기는 거, 팔아먹는 거. 아셨죠? 형태는 일부 양도가 있고 전부 양도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고 또 양도 절차는요. 일단은 양도 절차는 이제 팔아먹은 거니까 돈만 받고 그죠? 돈이 오죠. 그래서 일단 양도는 계약입니다. 계약. 예컨대 합의라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양도인은 당연히 상인이에요. 처음부터 영어 했었으니까. 양도인은 상인이지만 사는 사람은 이제 상인이 아닐 수도 있죠. 사는 순간에 이제 상인이지.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야 된다. 그거 자꾸 물어봅니다. 당연하지. 그죠? 또 이게 개인끼리는 계약서 쓰면 되는데요. 회사끼리는요, 보세요. 회사끼리는 어떤 영업을, 보세요. 어떤 영업을 판다.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는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가 있습니다.
즉 한명과 합자라는 회사가 있고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인적회사는요. 인적회사는 보세요. 5명이 하고 있어 지금 사업을.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영업을 팔았다,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동이 필요해요. 그죠?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어떤 영업을 주고받을 때는요, 당연히 인적회사는 그냥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요, 주주니까 당연히 주주총회 열어야겠죠. 그때 열었을 때 가장 센 결의, 적어도 3분의 1이라는 적어도 특별 결의. 그죠? 그래서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양도할 때는 인적회사 경우는 총사원 동의, 물적회사는 주총의 특별 결의, 또 사원총의 특별 결의. 예,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건 어차피 뒤에 또 배웁니다. 배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볼까요? 우리가 예컨대 영업 양도라는 것은 현재 존립 중인 회사의 경우에 양도할 때는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해산한 다음에 회사야. 어차피 이 회사는 해산을 해서 넘겨야 돼. 그러면요, 그때는 그냥 과반수 됩니다. 이유가겠죠? 어차피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또 영업을 거꾸로 양수를 했을 때 정관의 목적이 바뀌니까 보통 그때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영업은 그 전부 일부 양도가 있죠. 그래서 영업의 전부 양도,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또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 그러니까 우리 조문은요, 주식회사는요, 뒤에 배우는데요. 영업을 양도할 때, A라는 주식회사, 양도할 때, 또, 이게 전부 양도가 있고, 그냥 단순한 일부 양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기, 영업이 중요한, 땅땅 비치고, 요거에 대한 일부죠. 이때죠, 이때. 그죠? 받는 쪽은 전부 양수. 그죠? 받는 쪽은요, 영업의 전부 양수. 그래서 이걸 요 회사에 주총이 모여서 해야 되고, 이쪽은 요 회사가 또 총모여서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374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배웁니다. 배우는데, 자꾸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또한 그 주식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단한 영업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 똑같죠. 일부 양수일 때도 주총 결의를 해라. 그건 이제 일부 양도든지 양수일 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업의 양도라는 거는요. 주총 결의가 필요해요. 주주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개인도 양도할 수 있고요. 주식회사 경우에도 아까처럼 뭐죠? 어떤 호텔이라든지 일부 양도, 전부 양도 다 되죠. 됩니다. 그럴 때 특별 결의를 열어서 주총을 열어라. 주주들이 모여서 합의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단순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의 3분의 1 이렇게 주식의 일부를 몇 프로를 넘기는 거, 주식을 넘기는 게 양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주식만 넘어가는 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회사의 영업, 재산, 넘어가야 됩니다. 보시고,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